일단 정리부터 지금 상황, 지금 뭐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은 MBC 상황이 지금 왜 힘든지 뭐가 문제인지 아마 MBC가 이제 소유인 구조고 그쵸. 실제 돈은 스스로 버는 정부의 어떤 지원 한 푼 없이 이제 각자 MBC 그쵸. 주식회사로서 그냥 각자 도생하는 MBC 자체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래서 약간 공영과 민영의 성격이 섞여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소유 구조가 공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인 그쵸. 기관이고 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들을 방통위가 임명을 하죠. 그렇죠. 네. 구조는 그런데 이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가 이제 9명인데 이걸 방통위가 그냥 그대로 자기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죠. 여당 측에서 6명, 야당 측에서 3명 이렇게 나눠서 그냥 방통위를 임명하는 역할을 했고 그렇죠. 실질적인 추천이나 이런 거는 여당과 야당이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다 이사들을 그렇죠. 추천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정치권에서 한다는 그 문화 하나도 없이 그냥 방통위가 임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 입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을 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박문진 이사들을 임명을 하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장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는 구조가 5명의 상임위원들이 있는데 그렇죠. 5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둘, 그 다음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야당이 둘, 여당이 하나. 그래서 여권이 셋, 야권이 둘 이런 구조인데 지금은 5인 방통위에서 3명은 없이 대통령이 추천한 2명만 갖고 계속 지금 2인 체제가 불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진이 임기가 8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진이 이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어서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그러니까 친민주당적인 성향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6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바꾸고 싶어서 사실 이제 방통위부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임기가 8월 12일 날 끝나는데 이번 다음 달 8월 12일이죠. 12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 임기가 끝났으니까 바꾸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주장인데 마치 자기들의 임기를 다 보장해 주려고 했던 것처럼 또 그쵸. 이야기하잖아요. 원래는 작년에 그 이동관 방통위와 이제 김효재 직무대행체제에서 이동관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해서 무리하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박문진 이사 한 명을 교체하려고 하다가 그쵸. KBS는 성공을 했고 MBC는 실패했죠. 법원에서 이제 제동을 걸어왔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장이 된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1심에서 결정 나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이동관이 와서 항소해서 2심 가고 3심까지 가서 그때 해임은 부적절하다라고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이제 임기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임기가 이제 8월 10일 날 끝나니까 방통위는 여권 우위로 다시 그 박문진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5인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만 있는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의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중단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까지 의결하고 민주당이 탄핵 절차가 들어가니까 그냥 사퇴하고 날라버린 거죠. 이거는 뭐 이제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작년 MBC 9월, 10월, 11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직원들이 다 휴가를 갔어요. 그때 진짜 내부에서는 사장이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KBS는 박민 사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BC에서도 그 위기감이 세게 왔었고 야 이거 사장 바뀌는 거지 뭐 정부에서 밀어붙이는데 대통령이 바뀌겠지라고 하고 그때 사실은 뭐 진짜 앵커도 휴가를 갈 정도로 뭐 다들 사장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 꼴 보기 싫어. 그 바뀌는 상황을 보기 싫어서 다 그 시기에. 작년에 저도 10월에 그 한 달짜리 휴가 사회문화 체험 작년 10월에 그거 갔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경영진만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계속 임기를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내부 구성원들은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 법원이 제동을 걸어준 거죠. 그 법원 심리 진행될 때도 MBC 구성원들이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이랑 해서 탄원서를 한 1,300장을 모았어요. MBC 전체 전국 MBC 다 해서. 그래서 MBC 구성원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박문진을 교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 표시를 적극적으로 했고 법원에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이거
그 집행정지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8월 12일 최대 위기가 네. 다시 닥친 거고요. 지금 이제는 소유 구조, 그 MBC의 지배 구조를 설명해 주신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거를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래서 진행되는 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죠. 네. 이게 며칠 전에 그 박문진 이사를 새로 공모 선임하는 예. 행정 절차를 시작을 시켜놨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그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 2주 정도, 2, 3주 정도 빨라졌죠. 이제 스타트가 빨라졌죠. 네. 이제 네. 본격적인 네. 어떻게 보면 그 뭐 투쟁의 시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스타트가 장악 된 절차가 건데, 본격적으로 네. 개시된 거죠. 예. 기습적으로 네, 네. 그거를 좀 설명해 네. 주시죠. 그 일정을. 네. 그러니까 이제 22대 국회 들어서 이제 과방위가 좀 더 이제 과방위 원장도 빨리 임명이 됐고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과방위 회의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야당 의원들 질의에 이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임기를 이제 선임계 의결을 준비하겠다. 네. 자기 의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그럼 언제 선임할 그 계획을 의결할 거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내부적으로 보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무슨 멀리 전에 물어본 게 아니라 25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에서 선임계 의결 절차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 물었을 때 논의된 적 없다라고 그랬어요. 방통위 간부들도 하나같이 아주 구체적인 보고나 이런 거 전혀 없었다. 기억나는 게 그래서 내일 그거 관련 회의 할 네, 거냐 네. 그러면 뭐 모르겠다 막 없다 심지어 이랬었죠. 네. 목요일까지도 언론 기사들 보면 방통위 관계자가 선임계획 준비 그렇죠. 없다. 예, 예. 그건 오전에 기사인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다음날 회의하겠다라고 안건 올리고 공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한 수요일 정도부터인가 이제 방통위에서 이제 이번 주에 뭔가 의결 계획을 선임하고 김홍일이 사퇴할 거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얘기가, 예. 그런 소문이 도니까 민주당에서 탄핵 절차를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그 탄핵 절차를 핑계 삼아서 기습하게 기습 의결하고 이제 사퇴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통위가 이전부터 시나리오를 다 짜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홍일 방통위가 상대적으로 이동관 방통위보다 조용했잖아요. 관심을 방통위로 쏠리는 걸 외부로 많이 돌렸죠. 그러니까 방통심의위나 그렇죠, 선거방송 방심이나. 심의위에서 예, 예. 표적징계 이런 게 언론 탄압의 약간 핵심으로 갔고 방통위는 조용히 있다가 YTN 유진기업에 팔아먹고 그렇죠. 예. 예. 방심위, 선방심위 표적징계하는 거 그냥 밖에서 나 몰라라 하고 사실상 방조한 거죠. 그러면서 MBC를 어떻게 하면 장악할 것인가 그 머리만 계속 쓰면서 시나리오를 계속 갖고 있었을 거고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에서 탄핵 절차 진행할 텐데 그럼 이거 이 순서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선임 걔 의결할 거다 소문 흘리고 민주당이 탄핵 절차 들어가니까 기습적으로 안건 처리하고 결국 사퇴하는. 저는 김홍일이 그 국회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마치 자기가 뭐 법과 절차 이런 거 되게 잘 지키고 마지막 날 가면서도 뭐 이 선임계의 의결을 법과 양심에 따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뻔뻔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탄핵 그러면 한번 당당하게 본인의 행위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적인 결정이 본인은 위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한번 헌재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이 사람이 그렇게 뭐 자존심 있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선임 계획까지만 의결하고 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금 방통위에서 다음 박문진 이사들을 뽑는 절차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7월 11일까지 공모서류를 접수를 하겠다. 예.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남은 절차는 그럼 공모한 사람들을 가지고 몇 명이 공모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기존이면 여야 과방위 쪽이나 해서 누구를 어떻게 추천할지 이제 논의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추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2인 체제의 불법적인 이런 공모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제 방통위에서 이 9명의 박문진 이사들을 자기들이 그냥 9명 다 자기 사람으로 임명할지 아니면 6명만 임명할지 그리고 뭐 면접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추릴지를 이제 결정을 또 해야 되는데 이 결정 자체를 1인 방통위에서 하면 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여기서 방통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래서 지금 방통위 계획은 이제 이진수 방통위원장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거쳐서 그냥 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면 오자마자 방송문화진흥위 이사진, KBS 이사진 그냥
두드리려고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내부적으로 이제 몇 명을 추려놔서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 1인 체제에서 이 절차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새 방통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회의를 하려면 2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인 체제에서 딱 이진숙이 방파만 두들길 수 있게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나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거 좀 따져봐야 돼요. 밑에서 안을 다 만들어 놓고 이진숙이 오면 바로 그러려고 할 처리하고 텐데 뭐 하는 방식으로 하겠죠? 그날 둘이서 회의할 때도 이상인 지금 직무대행이 그때 이제 위원이었죠. 예. 면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서로 막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을 기존에 꼭 했냐. 그래서 마치 면접도 좀 건너뛰고 싶은. 면접도 없이 그냥 공모 서류만 갖고 진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워딩에서 느껴져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공모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정말 적합한 인사를 뽑겠다고 했으면 공모된 서류 갖고 면접도 하고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면접을 근데 위원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상임위원이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네가 어떻게 피해 갈 것인가 그것도 철저하게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지금 뭐 한 5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 예, 다들 이제 MBC 응원한다는 댓글. 감사합니다. 쉬어가는 의미에서 요거 하나 나중에 광고하려고 그러는데 이호찬 기자님 7월 11일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러니까 7월 11일 일정을 이미 아시는 분 같아요. 7월 11일 날 뭐 준비하는 행사가 하나 있죠? 저희가 서울 상암동 MBC 광장에서 DMC역에서 내리시거나 수색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MBC 앞입니다. 바로 MBC 앞에 앞입니다. 넓다란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MBC를 지키고자 하는 MBC를 응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MBC 힘내라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는 토크 콘서트. 그래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조국 전 대표죠. 지금 이제 대표직 사임하고 아마 다시 전당대회 하려고 할 거예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의원, 그다음에 최진봉 교수, 그다음에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방송인 오윤혜 씨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싸 진행하고 뉴스투데이 앵커인 이선영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2부는 서인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문화제 형식으로 공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목소리라는 아카펠라 그룹이 있습니다. 요새 많이 뜨고 있는. 그다음에 박창근 씨라고 그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1등한 되게 가창력 뛰어난 스토리 있는 가수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 나오시고 그룹 노라조. 노라조는 아시죠? 노라조. 그룹 노라조까지 나와서 그리고 이제 MBC 내부 구성원들의 영상 메시지,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 이런 것들 모아서 좀 2부 행사를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도 되게 재밌고 주변에 지인들, 가족분들 와도 행사 자체가 재밌습니다. 행사도 재밌고 유쾌하고 그런데 같이 모여서 MBC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갖고 MBC를 응원하는 모습 그리고 이 정권의 방송 장악에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내는 그 모습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날 7월 11일 저녁 7시까지 상암 MBC 앞 광장으로 모여주셨습니다. 뭐 무료고 시민 누구나 올 수 있고. 무료입니까? 무료죠. 무료입니다. 사실 지금 또 그 당시와 같은 어떤 그런 MBC가 그 어떤 투쟁의 열기나 의지가 조합원들이 있느냐가 궁금해요. 보실 땐 어때요? 궁금해요. 저는 MBC의 DNA를 믿어요. 그러니까 MBC 그리고 MBC는 이전보다는 많이 좀 약화되긴 했지만 MBC의 구성원들은 MBC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주인의식이 주인의식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이게 왕자병, 공주병이 센 대신 그건 단점인데 주인의식이 또 그만큼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야.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이런 생각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영방송 MBC의 주인은 국민이죠. 국민인데 내부 구성원들도 MBC가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MBC가 그 어떤 조직보다도 자율성, 내부의 자율성이 상당히 강하게 보장받았던 조직이고 해서 이제 MBC를 지켜야 된다는 인식들은 상당히 강하다.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물론 2012년, 2010년, 뭐 2017년에 비하면 약화됐겠죠. 그리고 저도 고민은 2017년 12월에 이제 우리가 정권 그 사장 바뀌고 다시 보도국으로 복귀하고
이제 파업을 거쳐서 이제 2017년에 김장겸을 쫓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파업을 경험해보지 못한 조합원들이 한 3분의 1 이상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8년부터 MZ 세대라고 뭐 MZ, 젊은 조합원들 젊은 조합원들이 한 예. 전체 구성원 중에 한 3분의 1은 된다. 그럼 이 친구들은 과연 이 MBC 지키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저도 뭐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 없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MBC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게 상당히 높아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는 되게 높아졌다. 네. 그런데 이게 다시 2012년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후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그쵸. 이런 게 되게 네. 좀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만큼은 안 되겠지만 MBC DNA라는 MBC에 대한 주인의식 그리고 MBC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 우리가 좀 쌓아올린 경쟁력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게 모이면 저는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되고 나서 네. MBC가 다시 돌아왔을 때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네. 일단 제가 그때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는 시청자들이 되게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계속 그 적폐 언론으로 해왔던 그 MBC가 그러니까 착각했던 거죠. 그냥 사장 얼굴 하나 바꾸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바로 환영해주지 않고 그래서 또 저희가 역량이 없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잔실수도 많이 했어요. 방송사고나. 예. 그럴 때 정말 되게 아프게 또 시청자들로부터 그렇죠. 질책받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생각나요.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정말 어렵게 그게 한 5년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6년, 7년째 저희가 이제 MBC가 비로소 사랑받고 또 국민들의 MBC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저는 이제 살펴 쓰고 나오긴 했지만 시청자 한 명으로서도 느끼거든요. 뉴스 보면은 정말 MBC밖에 볼 거 없고 보면 잘하고 또 잘하고 그래서 저도 보면서 뿌듯하고 근데 진짜 걱정되는 건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망가지는 건 진짜 그냥 뭐 거의 뭐 1, 2년이 아니라 그냥 한두 달, 두세 달 만에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내부의 견제 장치들이 상당히 취약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로 이제 가장 큰 견제 장치 중 하나가 임명동의제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이제 시사 프로그램과 뭐 뉴스 책임자, 뭐 영상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는 이것만 사실 제대로 지켜질 수 있어도 상당 부분 견제가 가능한데 KBS의 사례, YTN 사례 보면 임명을 안 해버려. 그냥 무시하고 가잖아요. 이게 단체협약이란 게 사실상 좀 관행적인 노동 법규 같은 건데 그 회사 내에 이걸 그냥 어기고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YTN에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관련해 갖고 지금 법원에서 심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부에 좀 견제 장치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걸 갖고 좀 싸울 필요가 있다. 근데 아시겠지만 보도국이라는 게 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최종 기사의 출고권자가 저희가 잠시만요. 하면 지금 방송이 끊긴. 끊겼네. 방송 사고가 네네. 방송 사고가 이게 라이브라는 게 이러면서 이제 이 카메라 나오니까 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라이브라는 게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부장이 그쵸? 내가 기사를 아무리 잘 써도 부장이 이상하게 고쳐놓으면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나 이거 못 읽어. 나 이 기사 리포트 안 해. 하면 이제 명령 불이행, 지시 불복종 이런 걸로 뭐 징계 받고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건이 하나하나 그렇게 싸우고 쫓겨나고 이런 이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을까는 거에 대한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저희 스스로도.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정권의 무도한 방송 장악에 대한 내부의 구성원들 분노는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지 보고 지금 이준숙이 다시 돌아온다. 최근에 또 가장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김장겸을 사면시켜서 국회의원 자리 준 거. 거기에 또 거의 삐까삐까 거의 지금 적폐 누가 1순위라면 서로가 하는 사람 이진숙이 오늘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거 보면서 내부 구성원들 분노가 상당히 크다. 저는 이런 것들 잘 모아내서 차근차근 싸워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진숙 뭐 선배라고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역대급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진짜 역대급 캐릭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데 혹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뭐 좀 있으세요? 이진숙
저 있을 땐 주로 네. 본부장으로 있었죠. 본부장, 보도본부장. 보도본부장, 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 보도본부장이었죠. 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도 그때 세월호 참사 지나고 얼마 있단가 안광한 사장이 게시판에 MBC 보도가 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쌍욕을 먹고 밖에서 네, 기레기라고 지탄을 받았던 그 보도들에 대해서 사장이 MBC가 그래도 가장 균형을 잘 잡고 있다. 뭔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뭐 냉정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런 글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보도본부장이 보도 전체 평가를 그렇게 했을 것이고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박상우 전국부장이 그쵸. 예, 유가족들의 조급증이 그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온 것 아닌가 뭐 돌아봐야 된다. 네, 맞아요. 김장현 보도국장이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유가족들을 막 깡패로 지칭을 하고. 네, 맞아요. 예. 저도 새록새록 기억나네요. 예. 정부 비판 이런 거 최대한 축소하고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클로즈업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세월호 내부의 영상 그 어렵게 해서 나온 그렇죠. 그런 학생들 찍은 영상들 쓰지 말라고 하고 예. 눈물 흘리고 이런 거 오래 보여주지 그렇죠. 말라고 하고 그런 류의 보도를 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 자들이 일단 오늘 이진수 임명하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고 이런 정말 이진숙은 오늘 취임일성으로 그 바이든 날리면의 MBC 보도가 최소한의 무슨 보도 준칙을 어겼다. 지키지 않은 누가 보도 준칙을 운운하고 방송의 공정성 어쩌고 하고 정치적 중립을 자기가 그 대전 MBC 사장 떠난 이후에 2018년인가 19년에 자유한국당 입당해갖고 선거 때마다 예비후보 등록해서 출마하려고 하다가 좌절되고 출마하려고 하다 좌절되고 정치권 기웃거렸던 인사가 지금 와서 정치적 중립 운운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국민을 뭘로 보고 저렇게 이야기할까? 저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솔깃한다고 생각하나? 국민 인사권자만 바라보는 거겠죠. 이분들의 캐릭터는 오로지 그냥 인사권자. 이진숙 근데 이제 이번에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는 젊었을 때는 또 안 그랬다면서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뭐 연배 차이가 연배 차이가 꽤 나요 저희하고는. 그래서 2003년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뭐였을까?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어린 시절에 뭐 이라크 전쟁이나 뭐 종군 기자로 이름을 날렸죠. 근데 그렇게 쭉 오다가 어느 순간 김재철 사장이 딱 들어서면서 이제 그때 정책협력국장인가? 그러니까 홍보 담당 국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김재철이 온갖 기행과 악행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거를 다 실드 쳐주고 기자들 상대로 해서 방어하고 2012년에 그 170일 파업할 때도 이건 불법 파업이고 내부 징계자들 더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라 하고 노조 탄압에 그냥 선봉이 된 인물로 뒤바뀐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서 승승장구한 거잖아요. 여성 최초로 아마 보도본부장도 여성 최초였을 거고 대한민국 최초죠. 지역 MBC 사장도 뭐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그 김재철한테 잘 보인 그 공을 갖고 계속해서 계속 꿀 빨았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오자마자 또 꿀 빨겠다. 그러니까 확보하겠다고. 작년에 또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온 또 김장현 또 이진숙 또 그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인 인물을 앉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방통위원장이 쭉 내력들 보면 이건 완전히 대놓고 그냥 적폐 인사, 대놓고 국민의힘 인사, 대놓고 그 언론 탄압하고 했던 인사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방송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방통위에 임명할 수가 있나? 저는 이건 뭐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 별건 아닌데 이진숙 그 당시 본부장이었는지 뭐였는지 뒤늦게 이라크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대전 MBC 가서 대전 MBC 가서 했었나? 대전 MBC 사장할 때 뜬금없이 대전 MBC에 이라크 총리 인터뷰하고 왔었죠. 뭐 이라크 총리였나? 뭐 아무튼 그랬었죠. 그 시점이 보도본부장 시절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2580인가에서 틀라고 하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적폐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공통된 특성 중에 하나가 기사를 잘 못 써요. 기사를 잘 못 써서 사실 그 정도 연차가 되면 그냥 그 정도의 간단한 기사는 진짜 눈 감고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부장급의 모 인사가 기사 대신 써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라크의 종군 기자였다는 그 경력을 계속해서 이제 우려 먹으려고. 그렇죠. 예. 그 아마 보도본부장 시절에 하여튼 그때 MBC에 있을 때도 그랬고 대전 MBC 가서도 그거를 계속해서 중동과 뭔가 대전 MBC의 규모에 맞지 않는 사업이었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그걸 또 대전 MBC 보던 프로그램으로 틀고 이래서 거기서도 전파 사유화한다 막 논란들이 있었고 대전 MBC에서도 계속해서 구성원들 탄압하고 뭐 부당정보 부당징계했다가 진호위에서 이제 기각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또 뭐 오늘도 뭐 민노총 조직원들이라고 다 전체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노조 원들한테 장악되면 안 된다고 노동 권력? 예. 아, 노동 권력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노동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노동 권력이라고 하면 제가 MBC의 노조 위원장이면 제가 MBC에서 권력이 제일 세야 되잖아요. 예. 지금 뭐 저랑 이러고 있어요. 아니, 위원장 선거하면 아무도 안 나와요. 하기 싫어서. 그 권력이 뭐 아무도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예. 뭐 아무도 안 나와요. 어렵게 사람 구해서 위원장 넘기고 MBC 노동조합은 경선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때 이제 뭐 가장 적임자가 한다라고 뭐 생각은 하지만 무슨 노동조합이 무슨 엄청난 권력을 갖고 이건 100% 거짓말. 민주노총은 언론노동조합이 민주노총과 연맹산하에서 이제 소속돼 있을 뿐이지. 그쵸. 민주노총이 MBC 보도나 MBC 조직원들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못해요. 언론 노조도 못 미치고 노동조합도 못 MBC 미치죠. 보도에 영향을 뭘 미쳐요. 그러니까 민실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사후에 모니터링하는 거죠. 사후에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전달하는 수죠. 해당 부서에다가 전달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집권은 다 그 말 그대로 해당 부장 뭐 데스크들이 국장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노조는 문제 제기하고 공론에서 토론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이지 노동조합이 뭔가 지시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본인도 어렸을 때 민주노총 조합원이었을 거예요. 언론노조 소속이다가 뭐 어느 순간 갈아탄 거니까. 마치 지금의 민주노총이 무슨 엄청나게 문제이고 MBC 보도에 개입하느냐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단 지금 짧게 여쭤볼게요. 8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8월에 박문진 이사가 뭐 막아낼 수도 있지만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냥 이 전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야당 측에서는 그 MBC에 대한 탄압 이런 것을 이제 막아야 된다는 공감되는 정치권에서 상당히 큰 상황이고 2인 체제의 불법적인 방통위가 계속해서 이렇게 위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제어하겠다라는 것이어서 변수들은 있어요. 변수들은 있는데 역학구도상 방통위가 그런 걸 피해가면서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조금 더 유리한 구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8월 중순 돼서 박문진 이사진 교체될 가능성이 있죠. 있는데 박문진 교체된다고 해서 바로 사장을 해임하려고 하겠지만 사장 해임이 명분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명분은 없죠. MBC 경영 상황은 지금 너무 좋고 MBC의 뭐 신뢰도나 이런 건 가장 최소권이고 거의 다 모든 요새 조사하면 신뢰도 1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단 하나 방송통신심의위와 성어방송심의위가 표적 징계에서 완전히 때려 박은 그 MBC의 징계들 이걸 갖고 불공정 보도라고 주장할 텐데 사실 이런 작전이었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전략을 바꿔서 이제 박문진을 교체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벌점 테러를 해서 이걸 갖고 올해 연말에 MBC 제어가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이걸 무기로 사장 해임의 명분을 삼자라고 했는데 MBC 경영진이 이걸 건건히 다 법적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 대응하는 모든 건이 다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어요. 집행정지가. 법원도 이 방송통신심의위와 성방송심의위의 징계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 해임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법원 또 이제 가처분 걸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지켜봐야 되고 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 이게 지금 이진숙이 지명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MBC가 8월 12일 이후에 무조건 장악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변수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MBC를 지켜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정권을 압박하고 싸우고 저항해서 MBC 장악을 막아내려고 노력하겠다. 사장이 바뀐다 해도 쉽게 MBC를 장악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시끄러울 것이고 저는 작년 초부터 얘기한 건 정권이 MBC를 장악하면 할수록 이 정권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막아내려면 윤석열 정권이 MBC를 장악하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MBC를 장악하면 할수록 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든 국민적 여론은 나빠질 것이고 그것이 자기들한테 다 독이 될 것이다. 이게 지난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럼 좀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요즘 오늘 어제 뭐 얘기하는 발언들 수위 보면 다시 옛날로 완전히 다 돌아간 것 같아요. MBC DNA는 다르다. 네. 예. 박민 사장의 KBS 지금 뭐 KBS 안으로 많이 힘들 텐데 MBC는 또 KBS하고는 다를 거다. MBC DNA가 아직은 우리 KBS 많이 살아있다. 구성원들도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외부로 잘 안 알려서 있지만 하여튼 MBC 구성원들은 더 열심히 싸울 것이다. 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호참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